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너무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힘든 거는 힘든 거대로 또 힘들고,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보통 다 하시는 분들이 4년 만에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시고 스품 받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5년이 걸렸거든요. 5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본당 이제 창원의 반송성당에 이제 부자로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있었는데 1년 6개월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현지 사무하러 나가잖아요. 네, 현지 사목을 저는 솔직히 그때는 그랬어요. 현지 사목을 가라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공고를 했을 때, 주님 제가 아직 한국에서 적응이 좀 덜 됐는데 한 1, 2년만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발령이 나대요. 네, 바로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오스트리아로 가서 이제 그야말로 원주민 사목을 했습니다. 현지인하고 같이 사는 주임 신부님은 오스트리아 신부님, 그리고 저하고 이제 같이 오스트리아 사람들 그 동네에 6,000명 정도 신자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6,000명입니다. 네, 동네 사람들 6,000명 중에 6,000명 정도가 신자인데 주위에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 눈에 띄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는 인사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5년 정도를 이제 현지인 사목을 했습니다. 현지인 사목을 하고 났더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본당 신부라는 걸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북신성당에 우리 옛날 사무장님도 계시는데 북신성당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3년 있는 동안 교구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신부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해보죠 뭐. 그래서 이제 사이버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어요. 사회복지 공부가 딱 끝나지고 자격증 받기도 전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 관장을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교구 사회복지국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한 10몇 년 이렇게 신부생활을 했는데 다 똑같은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소임이 똑같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 나무들은 이제 꽂고 있습니다. 교포사목 남아있고요. 용원사목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음은. 어찌되었든 제 소명생활, 어떻게 보면 제게 맡겨진 어떤 소임을 이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래요. 어떤 부분들은 나와 전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소임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거기에 투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나에게 정말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더 살찌우기 위한,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살찌우기 위한 어떤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결국 저는 그래요. 사무장님들도 사실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참 직업으로 이걸 택하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생각은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교에 보면 신학교 처음에 들어오는 신학생들 중에는 아이고 이리저리 살아보니까 다 살아가기가 정말 막막하고, 아이고 그래 신부나 돼보자. 신부 되면 장점이 뭐예요? 평생 월급은 받습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되진 않지만 평생 월급이 주어집니다. 노후가 보상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없으니까 자녀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요. 신부님들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직업 중에서는 정말 땡인 직업입니다. 굉장한 직업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졸업할 때쯤 되면 자신의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를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나는 이게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고 제대로 된 신부가 되기 위해 되어서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초반에 그냥 그 길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결국은 이것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직업 때문에 이 길을 왔지만 여기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가 소진됩니다. 소모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본당 사무장 김태영 씨의 하루라는 글이 있습니다. 또 혹시 읽어보신 분 있어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본당 사무장 김태영 씨의 하루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하느님 집 문지기 직업 아닌 행복이죠. 문지기 직업 아닌 행복이죠. 사무장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도 그 단어는 없다. 그만큼 사무장은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존재다. 이를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를 손에서 놓으면 성당 전체가 뒤죽박죽된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 휴일 없는 업무 등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본당 신자 한 명 한 명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이야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이 본당 사무장님 김태영 씨 사무장님이 될 때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겉면 성실한 자, PC 사용, 회계, 한글, 엑셀이 가능한 자, 자격증, 방화관리, 위험물 관리자, 소지자 5대,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타 본당의 경우 각 한 통. 사무장을 뽑는 일반적 자격 요건을 보면 거리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참 많다. 먼저 서류철, 수원교구 안산 소주동 본당 김태영 사무장. 지난 6월 8일부터 출근한 새내기 성당직이다. 공식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하지만 김 사무장은 늘 1시간 앞당겨 성당에 도착한다. 성물도 기도를 위해서다. 하느님의 집에서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를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죠. 기도 없이는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성당에서 기도를 마친 김 사무장이 바로 사무실로 가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에 앉는다. 그리고 서류철들을 꺼낸다. 해야 할 일이 수북하다. 성당 관리, 격리, 회계, 문서 정리는 기본, 성당 물품 보수, 행사 뒷정리, 성당 안내, 문단 소개에 이르기까지 전천후무인이 되어야 한다. 이뿐 아니다. 주보 원고를 작성해 교구로 보내야 하고 교적도 떼어주어야 하고 처음 성당을 찾는 이들에게는 신앙 영업도 해야 한다. 신자들의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도 보관했다가 전해주는 것도 사무장의 일이다. 신자들이 가끔 풀어놓는 다른 신자 흉에도 맞장구를 쳐줘야 한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 하나, 성당의 얼굴인 만큼 늘 웃어야 한다. 며칠 전에는 홀로 사는 한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던 거다. 도장, 한 할머니가 사무실에 찾아왔다.
바쁜데 자꾸 말을 건다. 정오 전까지 교구에 보내는 주보 원고 작성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김 사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가더니 물을 꺼내 한 잔 대접한다. 시원하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기뻐한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곳에서 만나는 신자분들은 항상 밝은 모습이어서 좋아요. 김 사무장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 자매님들의 까르르 밝은 모습, 형제님들의 땀 흘리는 헌신적인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았다고 했다. 지방 일간지 기자로 일하기도 했고 작은 사업도 했지만 이렇게 편안했던 기억이 없다. 몸이 아프면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구역장님, 생활이 어려운데도 성당에 나와 봉사하는 형제님, 권위의식 없이 늘 신자들과 함께하려는 총회장님,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도 시당 안에서 늘 밝게 생활하는 소공동체 회장님, 이 모든 분들이 저희 신앙 스승입니다. 본당 신부님이 각별한 정으로 잘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있다. 김 사무장은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아서라도 일 잘하는 사무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시 30분,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평상시에는 성당 인근 분식점에서 혼자서 점심을 해결한다. 그런데 오늘은 성당에서 살다시피 하며 봉사하는 한 신자가 찾아와 점심을 사겠다고 한다. 빨리 일 끝내요. 재촉이다. 사무장의 손길이 빨라졌다. 주보 원고 발송을 마치고 주무님께 올릴 서류들을 꺼냈다. 그리고 도장을 쾅쾅 찍었다. 그리고 소중히 결제 서류철에 보관했다. 성당 행정적 업무들은 모두 사무장 손을 거친다. 김 사무장이 신자와 함께 점심을 위해 성당 문을 나선다. 구역장과 레지오 마리에 프레시디움 단장이 찾아왔다. 한 장애인 여고생이 수녀원에 가길 원하는데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던 김 사무장,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한다. 어제 선종한 사람이 그렇게 애타게 소망하던 소중한 하루가 또 지나갔다. 사무실, 성당, 교리실, 창고,